퀴즈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그리고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더. 이 중에서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전부 다입니다. 지난달 코스피는 사상 처음 9,000선을 넘었습니다. 계좌가 불어나고 문득 나에게 투자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지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요즘 시장이 출렁이면서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시장에서 무너진 이유, 그리고 그들과 달리 수십 년을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밀,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아이작 뉴턴입니다. 네, 그 뉴턴 맞습니다. 1720년 영국에 남의 회사라는 주식 광풍이 불었습니다. 뉴턴도 샀죠. 그리고 100%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완벽한 투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뉴턴이 판 뒤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마부도 하녀도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런던에 넘쳐났죠. 결국 뉴턴은 고점 근처에서 이번엔 전 재산을 들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졌습니다. 손실 2만 파운드,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원.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제시 리버모어,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트레이더로 불린 남자입니다. 1929년 대공황, 모두가 무너질 때 그는 하락의 베팅에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미국이 주저앉은 그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리버모어가 불과 5년 뒤 파산을 신청합니다. 시장을 몇 번이나 정복했다는 확신은 더 큰 베팅으로 이어졌고 그 베팅이 1억 달러를 전부 삼켰습니다. 그리고 1940년 그는 뉴욕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였다. 시장을 이겼다는 믿음이 인생의 몰락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아니라 팀입니다. LTCM,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참여한 헤지펀드였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하다는 공식, 한때 연 40%가 넘는 수익. 월가는 이들을 드림팀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1998년 러시아가 국가부도를 선언하자 공식이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넉 달 만에 46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 펀드 하나가 세계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뻔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대형 은행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구제 자금을 마련하게 했을 정도였죠. 노벨상의 공식도 시장의 광기 앞에서는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3년 뒤 거의 같은 모양으로 반복됩니다. 네 번째, 한국계 미국인 빌 황. 아케고스라는 이름으로 한때 2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굴린 투자자였습니다. 빚으로 베팅을 몇 배씩 키우는 레버리지 방식, LTCM과 같은 무기였죠. 2021년 봄, 그 재산이 단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돈 수십조 원이 이틀 만에요. 은행들까지 수조 원대 손실을 입었고 그는 2024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자, 뉴턴, 리버모어, 노벨상 수상자들, 빌 황.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머리가 나빴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 번 크게 이겨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시장을 읽을 수 있다. 나는 다르다. 성공이 클수록 확신은 커지고 확신이 커질수록 베팅도 커졌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이 심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신편향. 인간은 자신의 판단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신이 가장 빨리 자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불장입니다. 오르는 시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맞으니까요. 그리고 불장이 흔들릴 때 그 과신의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시장이 준 수익을 실력이라 착각하는 순간 천재들의 몰락은 시작됐습니다. 그럼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1999년 닷컴 열풍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인터넷 주식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한 노인이 그걸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를 한물간 사람 취급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낡은 원칙에 갇혀 있다고요. 그의 이름은 워런 버핏입니다. 버핏의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능력의 범위,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고 모르는 것은 아무리 뜨거워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인터넷 기업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듬해 거품이 터졌습니다. 치솟던 기업들이 사라졌고 조롱하던 목소리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천재들이 무너지는 동안 바보 취급받던 노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수십 년을요. 버핏만이 아닙니다. 존 템플턴은 투자에서 가장 비싼 4단어로 이번엔 다르다를 꼽았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외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피터 린치는 13년간 연평균 29%를 벌고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조정을 예측하려다 잃은 돈이 조정 그 자체로 잃은 돈보다 많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무너진 천재들은 시장을 이기려 했고 살아남은 현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확신은 베팅을 키웠고 의심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남의 나라 천재들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가을 NH투자증권이 자사 고객 계좌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던 때였는데도 투자자의 54.6%가 손실 상태였습니다. 1인당 평균 931만 원. 더 놀라운 건 연령대별 숫자입니다. 50대는 60.1%가 손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0대 이상은 평균 손실액이 1,369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투자 경험이 가장 많은 세대가 가장 많이 잃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경험은 확신을 만들고 확신은 과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리가 하나 더 붙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서둘러 팔아 작은 이익을 챙기고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생각에 끌어안고 물을 탑니다.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처분 효과입니다. 이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계좌가 파랗게 물드는 공식이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물타기 중인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이 가격에 새로 사겠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이유는 분석이 아니라 본전 심리입니다. 둘째, 계좌의 수익률을 볼 때 실력과 시장을 구분하세요. 불장에서는 모두가 천재입니다. 지수만큼 못 벌었다면 그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준 겁니다. 셋째,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불장은 실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착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계좌의 수익률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숫자가 나의 실력인지 시장의 선물인지 묻게 되실 테니까요. 그 질문 하나가 뉴턴과 버핏을 가른 차이였습니다. 이 시장의 온도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변수, 기준금리가 3년 반 만에 움직이는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함께 보시면 지금 시장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몇 년째 못 보내주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도 세상을 뒤흔든 돈의 심리를 쉽고 깊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